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기억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요 항상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마음은 주로요 강압적인 태도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죠. 예를 들면 언뜻 보면요 남의 말에 쉽게 수긍을 하고 인간관계도 아주 원만해 보이고요 공격성이 드러나진 않는데 실상은 타인에게 진심으로 협조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고한 책에서는요 이런 이들을요 수동공격형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러요. 수동공격형 나르들은요 다음과 같은 행동 패턴을 주로 보여요. 일부러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싫다는 뜻을 나타낼 때 침묵으로 일관해요. 또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불규칙하게 생활하고요. 부주의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이를 건성으로 해요.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하지 않는다거나 말로는 상대에게 동의하지만 행동은 반대로 해요. 상대의 욕구나 어려움을 일부러 외면하고요. 뒤에서 남의 험담을 하지만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기는 꺼리죠. 수동공격형 나르의 이런 행동 패턴은요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기인되죠. 그들의 내면에는요 감춰진 분노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거절당하거나 관심을 못 받거나 비난받거나 무시당할 때요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면서 자신을 보호하죠. 그런데 수동공격형 나르는요 내면에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도요 그 분노를 표현하지 못해요. 분노를 폭발시키면 스스로를 우습게 만드는 것으로 여기면서요 그 분노를 좀 더 교묘하게 사용하면서 상대를 통제하려고 들죠. 예를 들어서 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누나가요 어머니 집을 청소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요. 제이는 약속한 날에 어머니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시킨 것에 대한 분노를요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또 누나와의 약속 시간에요 매번 늦곤 하는데요 늦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요 입을 꽉 다물고요 침묵으로 일관해요. 이런 식의 비협조 뒤에는요 숨겨진 분노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또 이런 유형의 나르의 내면에는요 숨겨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수동공격적인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마음을 터놓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했거나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했거나 강압적으로 대했을 수 있어요. 또 또래 집단으로부터요 왕따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들은요 이런 일들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요 자신을 보호해줄 튼튼한 벽을 쌓는다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해요. 특히요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타인과 나눠야 될 때는요 아주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내보이는 게요 위험하다고 느껴지고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애매한 행동, 한 발 뒤로 물러서려는 태도, 솔직하지 못한 심리는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제이의 아버지는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강압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화나게 할 것 같은 감정이나 생각을요 표현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요 아버지에게 방어벽을 치면서요 진짜 자기로 살지를 못했어요. 수동공격형 나르들의 내면에는요 책임감에 대한 개념이요 제대로 새겨져 있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열린 태도로 상대를 대하고요 의사소통을 잘 하려고 하고요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수동공격적인 나르는요 관계 속에서 오직 주도권을 쥐는 것에만 집중해요. 제이는요 자기의 수입에 대해서요 아내에게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게요 비밀스러운 재정관리를 통해서 아내를 통제하고요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거죠. 가족에 대한 예의도 없고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요?
이런 수동 공격형 나르에게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해요. 그 대처법은요, 먼저 단호하자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나르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요,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2의 누나는요, 동생의 무책임한 태도가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종종 빠지곤 해요. 동생이 냉소적이고 깔보는 태도를 보일 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동생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까라고 생각하곤 하죠. 이렇게 되면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져요. 나르는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흔들리기를 바래요. 가족 간에 협력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누나는요, 동생 제이가 약속을 지켜줄지 어떨지 아주 애가 타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이제는요, 동생이 약속을 어길 것을 대비해서 대안을 마련해 두고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해요. 단호하기로 결심했다면요, 우리의 욕구와 기대에 대해서요, 솔직하고 분명하게 핵심을 말해야 해요. 대처 방법 두 번째는요, 기대치를 낮추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받기를 원하면요,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면 먼저 상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수동 공격형 나르는 달라요. 그들은요, 특별한 위치와 권력을 원해요. 만일 상대를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만큼 자신의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상대를 잘 수용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 그들이요, 자신의 욕구를 후순위로 둔 채요, 우리를 배려할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자고요. 제가 동생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요, 동생이 무책임한 사람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 아닐까요? 이런 말은요, 동생이 보통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기대를 접어야 그들의 냉정함에도요,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대처법 세 번째는요, 충동적인 분노 폭발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수동 공격형 나르는요, 자신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상대가 분통을 터뜨리면요, 네가 나보다 얼마나 열등한지 알겠지?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껴요. 다시 말해서요,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것을 보면서요, 자신이 상대방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임을 증명했다고 믿죠. 제2의 누나는요, 동생과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노력하다가 화를 폭발해버리는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내 감정이요, 정당하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르는요, 성숙하지 않아요. 그러니 나를 향한 분노가 있어도요, 그 분노를 놓아버리려고 노력해야 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안타깝지만 나르의 내면과 행동 패턴은요,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수동 공격형 나르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소중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시 만나요.